이성순 일명 시라소니, 특기 공중거리 박치기. 김두한 일명 it봉, 특기 어깨짚고 양발차기. 이화룡 일명 검은신사, 50년대 명동 충무로의 황제. 이정재 일명 마렌코프, 한국의 투사만을 꿈꾼 정치깡패. 유지광, 사무의 화랑동지회를 만든 조직의 귀재. 조양은 양은이파 두목, 3세대 주목의 선두주자. 김태춘, 서방파 두목, 특기 칼쓰기, 현재 청송감호소 복역 중. 안녕하십니까. 한국 100년 우리는 이렇게 살았다의 이윤철입니다. 지금 본 사람들은 모두 한 시대를 풍미한 주먹들입니다. 이 주먹은 대를 물며 지난 100년을 이어져 왔습니다. 건달 또는 깡패로 불리는 이들은 언제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살아왔을까요? 또 깡패는 왜 없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깡패와 건달로 본 지난 100년의 역사, 앞으로 2회에 걸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운전나 잘해, 이 양아치. 뭐 양아치? 내 앞에서 양아치라는 소리 하지 마. 건달하고 양아치하고 뭐가 다른데? 한번 하자. 이거는 건달이고 할매면 집에 이게 양아치야. 건달을 불한당이라고도 한다. 불한당, 안일불, 땀함, 땀을 안 흘린다는 뜻이야. 내가 현종아? 그러면 무조건 현종아야. 깡패는 영화 속 단골 출연자다. 영화에 나타나는 깡패는 때로 그 단순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웃음을 선사하기도 하지만 의리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는 멋있는 존재이기도 하다. 너 몇 살이라 그랬지? 26인데요. 그러다가 종래에는 배신으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실제의 깡패는 어떻게 생각할까? 깡패라고 치면은 일단 불량배나 건달보다는 좀 악질적인 느낌이 들잖아요. 옛날 사람들 같으면 그래도 협객 정도라고 이렇게 보지만은 요즘 나오는 깡패들은 아무래도 좀 영화 찍은 사람 누구지 깡패? 조양은 씨 존경합니다.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는 없어져야 되는 하나의 일단 사회 악이겠죠. 있으면 좋을 때도 있고 가끔가다 좋을 때도 있어요. 네, 우리가 흔히 깡패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그들을 바라보는 시각만큼이나 그 호칭 또한 다양합니다. 이 불량배, 건달, 양아치, 협객, 조직폭력배 같은 것들이 모두 그런 말들인 셈이죠. 하지만 이들의 공통점은 주먹으로 먹고 산다는 것인데요. 근데 어디 주먹이 밥 먹여줍니까? 주먹은 그저 수단일 뿐이고 그것으로 뭔가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이권을 만들어낸다는 뜻이겠죠. 그러다 보니 그들은 법의 보호를 받기보다는 법에 쫓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존을 위해 늘 자신들을 지켜줄 힘을 찾게 되는데요. 바로 깡패와 건달로 본 100년은 권력과 주먹이 유착하는 또 다른 어둠의 정치사입니다. 자, 그럼 100년 전에도 깡패나 건달로 볼 수 있는 무리들이 있었을까요? 있었다면 그들은 어떤 이권에 개입했을까요? 구한말 유통과 상업이 발달했던 마포나루로 가보겠습니다. 어딜 내리시나 어딜? 아니 왜 길을 막는 거예요? 자, 도강새들 내세요, 도강새들. 도강새라니? 아니 무슨 도강새를 내라는 거예요? 아, 배를 탔으면 뱃삭을 내야지. 저기 요금표가 있으니 그대로 요금들을 내시오. 아니 저게 뭐 어떻게 된 거야 저? 아, 여보시오. 내가 이 나루에서 사공일만 10년을 넘게 했는데 도강새란 금시초문이야. 아, 뱃삭을 받아도 내가 받아야지. 당신들이 왜 나서? 그러게 말이야 이거 참. 아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지. 나라님이 우리한테 도강새를 거두라고 이렇게 허가를 내줬으니 빨리 도강새들 내고 내리시오. 도강새를 요구하는 이들은 평소 한강을 오가며 상인이나 양민들로부터 금품을 발취했던 무례배들.
이들이 어느 날 도진회사라는 이름을 내걸고 요금을 거뒀는데 가마나 말을 탄 사람은 동화 6전, 짐 실은 소나 말은 8전, 사람은 2전을 받았고 관리나 어린이는 무료였다. 도진회사의 행태라고 하는 것이 일단 그동안 매번 배를 탈 때마다 배삭수를 내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배삭수를 징수할 뿐만 아니라 배삭수의 액수 자체를 크게 늘렸고 사실상 폭력적으로 세금 형태로 배삭수를 강증하지 않았을까. 당시 황성신문에 따르면 그들의 횡포가 얼마나 심했던지 뱃사공과 인근 주민들이 합세해 도진회사를 때려 부순 일도 있다고 한다. 결국 도진회사는 얼마 뒤 철폐되었다. 그러나 이런 무례배들은 비단 나루토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당시 민중들의 가장 큰 재산이라면 역시 소. 바로 이 소를 팔고 사는 우시장에도 무례배들의 횡포가 있었다. 소를 사셨으면 보험에 드셔야지. 보험? 그것이 뭐다요? 저 비싼 소가 병에 걸리거나 죽거나 어쩌겠어. 미리 보험에 들어놓으면 소가 죽었을 때 소값을 우리가 물어준다니까. 뭔 소를 다 한다요? 댁이 어디 사는 누군 줄 알고 속값을 받는단 말이오. 난 필요 없어. 아니 이 양반이 여기 나라님이 내준 장정이 있지 않소? 나라님 말씀을 뭘로 알고 이러는 것이야? 빨리 들러면 들어. 이들은 자신들을 우척보험회사 직원이라고 했는데 우척보험회사란 요즘으로 치자면 소보험회사에 해당한다. 그들은 소를 사는 사람들에게 강제로 엽전 한 냥을 받아 챙겼다. 그렇지만 소가 죽거나 병들었다고 해서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일은 물론 없었다. 따라서 그 직원이 되려고 뇌물수수에 협잡이 빈발했다는데 그렇다면 관은 왜 이런 허가를 내준 것일까? 이 도진회사나 혹은 우척보험회사나 이런 경우는 이제 실제로 징수를 하고 그 징수한 자금의 일부를 내정으로 상납하겠다는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재원 확보에 몰두하고 있던 황실로서는 쉽게 용인해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진회사 장정에 의하면 매년 동화 2,000원씩을 내장원에 상납한다는 조건이 있는데 결국 황실은 이러한 특권 사업을 승인하는 대가로 비자금을 조성했던 것이다. 이 도진회사나 우척보험회사라는 것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 몇 해 전에 있었던 슬롯머신 사건하고 아주 흡사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의 허가를 받아서 사업을 하고 허가를 내준 권력에게 뇌물을 주고 어쨌든 그런 점에서 볼 때 도진회사나 이 우척보험회사는 당시의 도적이나 화적대하고는 다릅니다. 양민들의 재산을 갈취하기는 했지만은 나름대로 세금의 형태를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당시에는 이런 유형의 갈취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에도 청부폭력이 있었습니다. 민중의 각성이 급속도로 진행되던 구한말, 민권운동의 중심은 독립협회였다. 그들은 만민공동회를 개최하여 국민주권사상을 부르짖는다. 따라서 황실로 볼 때 독립협회는 반정부, 아니 반체제적인 조직이었다. 하지만 구미열강의 지지를 받던 이들을 동권력으로 해산시킬 수는 없었고 따라서 황실에서는 사적인 경로를 통해 무리들을 동원했다. 수고가 많았다. 성 밖에 사는 동무들은 집에 갔다 뒤에 다시 모이고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전처럼 모이도록 하라. 예. 이렇게 동원된 이들은 과연 어떤 무리들이었을까? 풍운 한말비사에 따르면 당시 만민공동회를 파괴하는 데 동원됐던 사람들은 오강의 석전꾼, 팔도의 역사, 그리고 부상군이라고 했는데 부상이란 등짐 장사를 하는 보부상 조직. 그렇다면 석정꾼은 또 누구인가? 조선시대에는 정월대보름의 강가에서 돌싸움으로 한 해의 농사를 시작하는 풍습이 있었다. 이 석전에 동원된 사람들 중에는 범죄자나 거지를 비롯한 일종의 불량배들이 많았는데 관의 감시를 받는 이들은 관리들의 동원에 쉽게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자, 이거 술 한 잔값밖에 안 되는 돈이지만 요긴하게 쓰도록 해라. 예. 자, 수고들 했네. 한 잔. 만민공동회를 파괴한 대가는 은화 한 냥씩이었다.
그러나 권력 유지를 위해 무례배들을 이용한 것은 독립협회 해산이 처음이 아니었다. 바로 고종의 아버지인 대원군도 집권 과정에서 그들을 이용했는데 천이연, 하정일, 장손규, 안필주 이 네 사람을 세상 사람들은 천하장안이라고